네, 펼쳐보시고 만약에 지금 3월 것만 제가 다 모아놓은 게 어쨌든 3월 모의고사를 이제 보셔야 되고 3월 모의고사는 이 정도 나온다 하는 거 보시면 되거든요. 그럴 때 22학년도 3월 거 보시면 항상 똑같아요. 28에서 30번 관련이니까 10페이지 펼치시면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 요즘은 좀 형태가 가끔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 원래 항상 가장 기본은 제가 화면에 한번 적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형을 한번 보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쪽지 시험 같이 가볍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현대시 기본적으로 가, 나 작품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고민하라고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순서를 좀 잡아보라고 했어요. 그럴 때 보시면 28번은 가와 나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뭐예요? 공통 문제이자 표현법 문제예요. 맞죠?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세요. 29번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로 가와 나니까 공통 문제면서 독해 문제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통 세 문제 나오시는데 30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 문제면서 독해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갖고 온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문제긴 하죠. 왜냐면 표현법 문제는 제가 뭐라 했어요? 표현법 학습했었어야 되고 그 표현법에서 제가 뭐라 했어요? 무조건 뺄거나 무조건 맞는 게 있는지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깡패 문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28번부터 살짝 볼까요? 28번에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 답은 말해드리겠지만 무조건 안 되는 거 하나 빼보세요. 이거는 답으로 고르면 세상이 두 쪽 난다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선지가. 일단 그거 빼보세요. 이따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걸 먼저 빼고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절대 안 될 텐데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솔직히 하나 더 말해드릴까요? 무조건 되는 선지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걔를 마음속에 정답으로 하나 찜꽁빵꽁 해주세요. 됐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가셨으면 저를 믿고 계셨으면 28번은 이게 답이야 하고 그냥 빨리 넘어갔었어야 돼요.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29번 볼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풀 거예요. 29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예요? 보기가 없는 독해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어차피 30번에서 가와 나의 보기가 있습니다. 그쵸? 보기가 있는 독해니까 우리는 30번을 통해서 보기에서 잡아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럴 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보기에서 뭘 잡아내는지 보시면 첫 번째는 화자의 상황을 잡아내실 거예요. 화자의 상황이 부정인지 긍정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도 잡아내세요. 그 다음에 시에서 주어지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건 긍정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부정일 수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낸 상태에서 시를 읽고 29, 30번을 푸는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제가 독해형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독해형 문제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풀라 했어요? 가장 기본은 동그라미 세모법이죠. 그쵸? 그래서 뭐뭐다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얘기했죠? 요거는 실제로 뭐 하랬어요? 본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 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뭐다는 뭐예요? 해석이니까 보기가 있으면 보기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 봐라. 요거는 지금 동그라미 세모법이 아니라 뭐예요? 독해형 문제, 독해. 비문학처럼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이해되세요? 비문학처럼 풀 때.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만약에 어떻게 풀면 동그라미 세모법으로 풀면 보세요. 뭐 화자가 기쁨에 겨워 눈물 흘리는 것은 항상 이렇게 나오죠. 잃어버린 조국을 찾은 것에 대한 감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묻죠. 예린아, 화자가 기쁨 겨워 눈물 흘리는 거 긍정이에요, 부정?
부정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뒤에 잃어버린 조국을 찾은 것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요? 그쵸. 그럼 이거는 뭐예요? 맞는 선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28, 29, 30을 푸실 거고요.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넉넉하게 7분 정도 드리면 되게 넉넉하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7분 타이머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시작하시죠.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 푸세요. 아, 나 이거 다 맞을 거야. 오늘 틀릴 거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죠. 사 분까지 푸세요.
시간이 됐죠. 여기까지. 실제로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는 3분에서 4분, 3분 정도에서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분에서 4분 정도인데 어차피 저희는 시간은 점점 능숙해지면 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는 마시고요. 지금 우리 28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3번은 제껴야 돼요. 3번은 절대 답이 될 리가 없다라는 거를 그냥 넣고 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제 현대 시간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보고 해설하면서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전 시간 수업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복습 한번 해볼까요? 무조건 뺄 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영빈아 뭐뭐 있어요. 4개. 복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법 중에서 무조건 빼야 될 거. 그쵸? 반어. 점층. 그쵸? 점층. 역습. 역설. 좋아요. 하나 더. 자, 도와줘요. 예린아. 반어, 역설, 점층. 하나 더. 뭐예요? 완벽해요. 도치까지 아시면 되고요. 외우기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제가 무조건 빼야 되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긴장감이나 긴박감이란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는 짧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무조건 되는 것도 무조건 안 되는 것까지 했고요. 무조건 되는 거 한번 해볼까요? 무조건 되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유사 반복 괜찮다 했어요. 왜냐면 동일 반복이면 똑같아야 돼서 좀 힘들지만 유사 반복이면 대충 비슷하면 된다 해서 유사 반복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감각 중에서 감각적이다 혹은 시각이다 이런 것들 다 된다 했어요. 왜냐면 시가 뭐기 때문에 글이기 때문에 눈으로 읽는 거다. 그쵸? 그래서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28번에 1번이죠. 왜요? 유사 반복 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 1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가 나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면 물론 좋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하더라고요. 선생님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하면 1등급이 나오는데 나와요. 나오는데 굳이 학원을 왜 다녀야 되나, 그러니까 다녀야 되는 필요성 같은 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안 오를 수 있지만 학원에 다니면 뭔가 효과적으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빨리.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나하나 독학을 해서 이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해야 돼? 1, 2, 3, 4, 5를 다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랑 다르게 여러분은 올해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을 공부하지만 저는 10년 동안 수능 국어만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런 패턴이 있구나. 이건 절대 아니구나.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거 안 돼요 라고 빼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빠른 점이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얍삽한 방법을 플러스로 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학습을 해주셔야 뭐가 된다? 성적이 좀 상승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28번에 답 1번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습 하나만 해보면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말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뭐뭐일까 나오면 돼요. 뭐뭐일까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건 뭐뭐일까라는 표현.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에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련된 단어 찾으시면 되는데 오늘 고전 시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영빈아, 저기 눈은 무슨 계절이에요? 그런 거. 모를 수 있잖아요. 꽃은 무슨 계절이에요? 그런 거요. 그러면 새순은요? 새순이 났다. 언제일까요? 어렵죠? 봄이에요, 봄. 자, 그러면 뭐 할까요? 좀 어려운 거 할까요? 잘 모르는데 두연아, 꽃게는 언제가 제철일까? 그러니까 잘 맞췄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계절에 관련된 단어가 꽃게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꽃게가 계절에 있어? 이러면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가 꽃게 언제 사오나 물어봐 했더니 엄마가 그 어머님이 당연하게 설거지했어. 가을이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앞으로 마트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계절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좀 페이크를 좀 쳐볼까요? 매화 아세요? 매화 언제 계절인가요?
봄이 아니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꽃은 보통 봄이에요? 겨울. 아 맞아요. 매화 겨울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계절감이 드러난 시험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절인지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계절을 좀 느껴보세요. 오늘 좀 따뜻하더만. 5번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누구누구야 나오는지 보시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그 다음에 지금 독해형 문제 푸셔야 되니까 30번 보기부터 합시다. 그래요. 명절 30번에 보기 한번 보시면 보기에서 제가 분석해야 될 것들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가에서는 방이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방은 뭐 그렇게 긍정어 부정어가 없거든요. 근데 방에서 화자는 뭐 하냐면 화자의 태도가 중요한데 가에서 화자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내적 의지를 떠올린대요. 그쵸? 내적 의지. 그러면 일단 긍정이죠. 맞습니까?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이 부정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내가 지금 로또 500억에 당첨됐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실 건데요? 돈을 열심히 써보겠다는 의지? 아 개꿀이긴 하네. 어쨌든 이거 뭐냐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내적인 의지가 나온다는 건 내가 뭔가 부정적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이 부정이라는 것도 잡고 가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하나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상황은 부정. 그래서 이 사람의 태도는 뭐다? 내적 의지를 갖고 있을 거야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내적 의지가 있는 방이라는 공간도 긍정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 보세요. 나 같은 경우에서는 화자의 의식을 상징한다고 했고요. 상황은 모르겠어요. 상황은 나오죠? 혁명의 실패. 그쵸? 혁명의 실패, 좌절감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부정. 거기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뭔가 봤더니 뭐래요? 좌절감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뭐랍니까?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긍정.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가네요. 좀 어렵죠? 그쵸? 그런 상태에서 우리 뭐 읽을 거냐면 가 읽으시면서 한번 보죠. 여러분 가를 보시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두껍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두껍게 되어 있는 거 꽉, 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동그라미 3번 치면서 넘어가셨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백석의 남이신주 유동 박시봉방 이렇게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뭐 그러니까 필요 없지만 뭐 알려드리면 집 주소 너무 개인적 건가? 정프파는 아닌데 집 주소 한번 불러봐요. 도부터. 그래요? 여러분 잘하세요 친구한테 집이 두 군데래잖아요. 아셨죠? 영빈이 집 혹시 10개예요? 이제 하나요? 지금 주소 좀 불러봐요. 경기도. 네,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하나만 더. 쌍용동. 쌍용동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도, 시, 동까지 나왔어요. 똑같아요. 뭐냐면 남이 신주에 주가 도예요. 도에 유동에 사는 박시봉 방네집 박시봉의 방에서라는 뜻이에요. 어렵지만 이해되세요? 남이 신주에 유동에 사는 박시봉 씨네 집의 방에서라는 시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보시면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이라면다. 졸라 부정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쵸?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쉬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가 저기 박시봉 아저씨예요. 박시봉 아저씨 아셨죠? 목수네 집 헌삭간을 깐 한 방에 들어와서 쥔이라는 게 불을 붙였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새를 그러니까 임대차 했다는 거예요. 이래야 나는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동댕이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 어리석음을 소처럼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왔대요. 자, 그러면 예린아, 꽉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계인데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29번에 1번 오겠습니다. 29번에 1번은 일단 세모는 해놨어요. 그쵸? 근데 뒤쪽이 긍정어, 부정어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봤더니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이다 라고 했는데 심정이라는 단어는 긍정어, 부정어가 따로 없죠? 그리고 화자의 심정이 없는 시가 없죠? 그럼 1번은 판단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떠한 심정이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야겠지만 그냥 이거 화자의 심정이다. 근데 화자의 심정이 없는 시가 없다고 해요. 이 보통 시는 화자가 자기 감정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보실 필요 없이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있죠.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핑 뒤로 오세요.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것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나서 저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러나. 제가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시를 뒤집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역접해 좀 색깔 잘 보는 걸로 할까요?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은 상황의 반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만약에 앞에서 긍정어가 나왔으면 그러나 뒤에서는 무조건 부정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앞에서 부정어가 나왔으면 뒤에서 무조건 긍정어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체크하라고 했냐면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보기에서 제가 잡아낸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상황이 부정이지만, 그쵸? 화자의 상황이 부정이지만 태도가 뭐다? 의지가 있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의지가 언제 등장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언제 상황을 얘기하다가 언제 그래도 나는 이겨낼 거야 라는 의지를 나타내는지가 궁금해야 되는데 요거를 기점으로 아마 이 사람은 여기서 의지를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화자의 의지가 어디서 드러났느냐라고 누군가가 문제에서 물어보면 당연히 그러나 뒤에서 찾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서는 부정적인 상황만 얘기할 거니까.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러나는 상황과 태도가 반대일 때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나 라는 건 이제 뭐예요? 이 사람이 내적 의지를 갖게 되겠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서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임을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의 슬픔과 한탄은 가라앉기 시작했대요. 아, 그럼 두연아,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왜요? 슬픔과 한탄이 가라앉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다음이니까 긍정어로 봐주시면 돼요. 그럼 동그라미 쳐주시고 2번 가볼까요? 2번. 29번에 2번 보시면 자,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다 뭘로 체크하라고요? 동그라미로 체크하실 거고 내적 갈등 심화라는 말은 긍정어, 부정어 파악할 수 있죠? 그쵸? 1번이랑 다르게. 근데 내적 갈등이 더해졌다? 두연아,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그쵸, 부정이죠. 답 몇 번? 2번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마저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쯤에서는 더러 나주 손에 쌀랑쌀랑 쌀인 눈이 와서 문장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라고 얘기했고 쌀랑쌀랑도 당연히 긍정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 사람이 의지가 있는 공간에서니까. 괜찮으세요? 근데 여러분 3번을 봐요. 29번에 3번을 봤더니 지금 이거 뭐예요? 그냥 감각이다만 보고 있잖아요. 그쵸? 감각이다. 근데 쌀랑쌀랑은 여러분들 뭐예요? 음성 상징어죠. 배웠어요? 음성 상징어 뭐예요? 소리죠. 똑똑이라고 쓰는 거, 그쵸? 쾅이라고 쓰는 거 음성 상징어잖아요. 음성 상징어는 뭡니까? 청각, 시각, 뭐
그쵸? 이해되세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쌀랑쌀랑은 청각으로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아 감각이구나. 됐어요? 괜찮아요? 마저 보시면 4번, 5번은 조금 이따가 보실 건데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좀 이따 볼게요. 괜찮으시죠? 그렇게 해서 일단 29번의 답 몇 번? 2번 명확하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백석. 가의 신이 백석이죠. 저번에 저희가 뭐 했죠? 윤동주, 이육사, 그 다음에 뭐 한용운, 조지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백석까지 한 명 더 알아주시면 좋은데요. 국문학도들.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에서 국문학과를 전공하시면 이제 보통 아이돌을 팔 시간이 없어요. 아이돌을 팔 시간이 없고 그리고 교수님이 잘생긴 시인과 소설가들을 추천해 주십니다. 얘가 잘생겼으니 얘를 조금 파보거라. 얘를 덕질하거라. 할 때 1등이 백석이에요. 백석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결혼을 무려 4번! 4번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3번째 부인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저도 어지간하게 잘생긴 게 아니면 3번째 부인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백석 아저씨는 확인된 바만 와이프가 4명. 4명. 네, 뭐 그런데 백석 아저씨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백석 아저씨를 얘기해 드리면 일단은 이게 되게 대비되는 게 어렸을 때 졸라 금수저였어. 일단 집이 화목하고 돈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항상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백석이 시를 쓸 때는 어린 시절에 대해서 쓰면 항상 긍정이에요. 되게 우리 집은 우리 그 가족들 뭐 고모 삼촌 뭐 조카들 다 모여서 뭐 맨날 배 터지게 먹고 놀고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근데 백석이 성인이 되면서 이제 혼자 뭐 문학하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찢어지게 가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쓰는 건 뭐예요? 나는 가난하고 돈이 없고 괴롭고 하는데 백석의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뭐 기독교는 아니고 저는 뭐 그냥 교리는 다 읽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부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해가지고 쉬는 날 다 쉬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백석은 철저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 했으냐면 절망을 일단 하죠. 나는 외롭고 괴롭고 가난하고 죽겠다. 근데 이러한 고통은 다 누가 만들어주신 거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야?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한 거다? 만들어주신 뭔가 슬픔이니까 내가 걔를 어떻게 하지? 잘 이겨내야지 라고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청년 시절에 되게 고통이 많으세요. 고통이 많으시고 첫사랑도 되게 뺏기는데 백석이 어느 결혼식장에 간 거야. 친구 결혼식장에 갔어.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너무 좋은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에 빠져요. 저렇게 예쁜 애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걔랑 어떻게 또 되게 적극적인가 봐요. 테토남인가 봐. 해서 사귀어요. 사귀면서 이제 친구, 나의 친구, 난 백석, 얘는 내 친구. 친구한테 해서 친구, 내가 저 친구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네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 보고만 내가 마침 저 여자네 부모님이랑 친하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잘 말해주겠네 한 거였어. 백석이 역시 너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다 이래가지고 그 친구를 대신 보냅니다. 자기를 좀 잘 말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내려와서 이제 아버님을 만나죠. 제가 또 아버님이 돼가지고 왔나 했더니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나서 자네 오랜만인데 왜 왔나? 막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그 소문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문? 그랬더니 아버님 딸이 백석이라는 청년이랑 결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백석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자네 친구인가? 잘 아나? 막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님 제가 친하긴 한데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막 쫄리죠. 그때 아버지가 자네 말을 해보게. 왜 말을 못하나? 했더니 백석 그 친구가 잘생기긴 했는데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서 막 미쳐버리는 거죠. 왜 말을 안 하는가? 했더니 제가 있잖아요. 백석이 집이 부자인데 백석이 왜 재산 한 푼 없이 청년을 보냈을까를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백석의 엄마가 정실부인이 아니에요. 아빠가 딴 여자가 진짜 부인이 있는데 걔네 백석이 왜 잘생겼겠어요. 예쁜 여자를 보고 반해서 애를 하나 낳아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옛날 거의 조선시대 끝무렵이니까 얼마나, 그리고 그 집은 교육자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큰 흠이에요. 그래서 백석도 그걸 걱정한 거야. 그 얘기 없이 나를 좀 잘 포장해서 얘기해주면 내가 가서 사실을 말하겠다 했는데 아버님, 제가 얘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제 친동생과 같은 아이 아닙니까? 그 백석이 어머니가 그 진짜 부인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백석이 여자 관계가 복잡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복잡하긴 했어. 어쨌든 복잡하긴 했어. 그러니까 이제 걔네 아버지가 뭐 한 거야? 미친 거야. 미쳐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그놈의 새끼를 만나면 안 되네. 내가 당장 빨리 딴 놈이랑 멀쩡한 놈이랑 결혼을 시켜야겠네. 자네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없나? 이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뭐라 그랬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Here, I am. 이런 거죠. 걔랑 결혼을 해요. 걔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석이 그 결혼식에 가요. 초대하거든요. 초대를 해가지고 친구가, 이 나쁜 놈의 친구가 이제 하는 거죠. 항상 악역만 하는 영민은 항상 백석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었네. 우리 결혼식에 와서 축하를 해주게나 해가지고 백석이 또 찐따같이 알겠다고 해요. 알겠다고 해서 갑니다. 가서 봤죠. 그녀의 모습을.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쓴 시가 이 시는 아니고요. 어떤 시가 있냐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시에 그 얘기가 나요. 너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옆에 아이를 끼고 대구국을 먹는구나. 이런 시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사랑이 실패합니다. 사랑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여자들을 만나요. 약간 이제 나는 삐뚤어질 테야 이러는지 한 여러 여자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나와 나타샤와 당나귀라는 시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타샤라는 게 실제 이름은 아니고 백석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뭔가 되게 아름답고 백석이 사랑한 여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백석이 죽고 나서 한 7명의 여자가 와서 이 나타샤는 나다 이러면서 이제 주장을 해요. 그렇게 이제 주변에 여자가 졸라 많았다가 이제 북한으로 건너가십니다. 북한으로 건너가셔서 남한에서 그러니까 그 통일됐을 때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2번 결혼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가셔서 2번 더 결혼을 하시고 현재는 이제 어떻게 사시는지 몰라요. 죽었겠죠. 지금 살아있으면 거의 좀비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백석은 기본적으로 유년시절에 대해서 되게 아름답고 되게 행복하게 서술합니다. 왜냐면 고통이 없어요. 왜냐면 어릴 때는 뭐 그런 가정사가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 아빠가 돈 많고 나는 부자고 이런 거죠. 그러다가 청년 시절 얘기를 하거나 뭔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부정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버트 나의 종교는 뭐야? 기독교기 때문에 절망에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이러한 슬픔이나 아픔은 누가 만들어준 거다? 나의 신이 예비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라는 얘기를 하고 끝내는 편입니다.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그래서 가에서 그러나 하고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정한, 굳다라는 게 굳세고 정하다라는 게 바를 정자거든요. 바른 갈매나무를 생각한다 하니까 갈매나무가 뭐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다라는 것까지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를 한번 볼게요. 김수영 아저씨는 저도 잘 모르는, 잘 아는 아저씨는 아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뭐라 그랬어요? 30번의 보기에서 이미 나왔듯이 뭐라고요? 혁명이 실패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좌절감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겠다고요? 벗어날 거예요. 됐습니까? 그걸 머리에 넣고 나를 읽겠습니다. 나를 읽기 전에 30번에 1, 2번도 한번 볼까요? 1, 2번. 1번에 여러분 보세요. 쥐를 붙인 방을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으로 묘사한다라는 것은 자, 도연아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그쵸? 그 다음에 초라하기란 단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초라하고. 오케이. 그럼 1번은 맞는 얘기죠? 됐습니까? 괜찮아요? 동그라미 세부분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 부분 어디에 있는가 보시면 그러나 사이에 두시고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면 아직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그쵸? 자, 그럼 예린아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쐐김질한다. 긍정 부정?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게 2번의 뒤에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다라는 말은 긍정 부정어는 없죠. 근데 다만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줄에 그냥 대놓고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30번 같은 문제가 어려운 건 동그라미 세모로 싹 풀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1번은 동그라미 세모로 풀렸죠.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기 비문학으로 풀렸죠. 맞습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볼까요? 4번에 보시면 문창 너머에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 한다. 끊으세요. 그럼 여러분 동일시라는 말은 긍정어 부정은 없잖아요. 그냥 뭐예요? 화자가 문창 너머에 더 크고 높은 것과 자기를 똑같게 생각하는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팩트를 체크하라는 문제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3번에 가서 볼까요? 문창 거기 보시면 그러나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 가시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잡으시고요. 밑으로 4개 올라가시면 4개 내려가시면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렸대요. 됐어요? 그러면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은 나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다른 존재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30번에 4번 보시면 더 크고 높은 것과 지금 더 크고 높은 것은 화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3번이거든요. 맞죠? 왜냐면 동일시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돼요? 안 돼요? 지금 본문 봤더니 안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답 몇 번이에요? 4번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30번 같은 문제는 결과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뭐 알려드렸어요? 독해 문제 푸는 방법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독해 문제 푸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였어요? 팩트 체크. 어디 팩트 체크? 첫 번째는 땡땡은 땡땡이다 라고 할 때 뭐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여기가 본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뭐야? 보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지 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동그라미 세모가 맞는지 보라고 했으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 쓰인 거죠. 이해되세요? 1번은 동그라미 세모, 2번은 보기 비문학, 3번은 본문 팩트 체크. 됐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돌려가면서 쓰시는데 그게 이제 처음엔 좀 헷갈려요. 근데 나중에 세 가지가 동시에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5번도 맞아 볼까요? 30번에 5번 보시면 국구정학 갈매나무로 생각했다고 함으로써 뒤에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라고 할 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보기에서 이미 삶의 자세라는 말 나오잖아요. 삶의 자세 있고 삶의 태도.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에도 뭘로 푸는 거예요? 보기 비문학으로 푸는 거구나 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4번은 어떻게 푸는 거다? 본문 팩트로 푸는 거고 5번은 보기 팩트로 푸는 것까지 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 나를 읽어보러 가겠습니다. 처음에 30번이 제일 시간 많이 걸려요. 혁명은 안 되고 우리 이미 얘기했죠. 나에서는 뭐가 있다? 혁명의 실패가 있다라고. 그쵸?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싸우라는 세모가 돼요. 왜냐면 헛소리처럼이래잖아요. 이해되세요? 헛소리도 세모죠.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요거 잡는 방법 이해하셨죠? 나는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해서 동그라미 세모 했을 때 싸우라 세모, 헛소리 세모. 그럼 4번 한번 보세요. 29번에 4번 싸우라를 헛소리와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나의 뒤에 보시면 미리 볼까요? 일하라도 헛소리랑 연결했어요. 그러면 일하라도 세모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4번 보세요. 싸우라와 일하라를 각각 헛소리와 연결한 건 세모. 공허하게 느끼다. 공허가 뭐예요? 나 뭔가 마음이 불편해. 뭔가 텅 빈 것 같아. 세모거든요. 그럼 4번은 세모에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맞아요, 이거 있죠? 나에서 나는 모든 노래를 왜 오른쪽이에요?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부정인 거 보이시죠? 그쵸?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이라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고 말았다. 까지 나왔고요. 뭐 두껍게 안 되시니까 그냥 보세요. 아셨죠?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딱 봐도 부정인 거 막 보이시죠? 뼈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배찐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여러분 보세요. 요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달콤한 의지 대신에 근데 의지가 긍정인데 달콤함도 긍정이면 달콤함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대신에 쓰디쓴 담배찐 냄새가 뭐예요? 세모지만 그러니까 뭐야? 나의 상황은 부정이지만 이 뜻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 도니까 뭐예요? 여기서 도 체크하세요. 도. 제가 아까 이거 얘기했죠. 그러나는 상황의 반전이다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 도도 뭐예요? 도라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줄임말인 거 아세요? 얼도? 그쵸? 이해되세요? 이것도 그러면 뭐예요? 얘를 기준으로 뒤가 뭐겠습니까? 긍정으로 가셔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풍성하다 나오니까 이 부분이 뭐겠구나? 무게감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이었겠구나 까지 가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면 어디서 바뀐다? 저기 접속사에서 바뀌어줘야 된다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29번에 5번 쓰디쓴과 달콤함 대비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향해온 것 달콤함 그 다음에 뭐예요? 괴리된 현실 쓰디쓴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29번에 5번도 맞다 체크해 주시고요. 30번 한번 볼까요? 30번에 3번 모든 노래를 그 방에 남기고 왔다 부분은 아직 긍정어가 등장하지 못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긍정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끝에서부터 두 번째 줄만 긍정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3번의 세모는 혁명이 좌절됐다 세모다 라고 얘기해서 동그라미 세모로 3번을 풀어내겠네요. 그쵸? 이해되세요? 근데 4번은 아까 동일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벽은 나의 가슴 나의 사지 한번 가서 보세요. 벽은 나의 가슴 나의 사지 가서 보시면 오른쪽에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동일화했네요. 그쵸? 여기서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서는 가가 틀린 거지 나는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동일하는 뭐다? 동일하다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5번에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라고 하면서 필요한 거 아니고 삶의 태도라는 말도 나에서 나왔으니까 얘는 보기 비문학으로 푸시면 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30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왜냐면 29번은 동그라미 세모로 너무 깔끔하게 풀리고요. 30번은 제일 어렵게 왜요? 본문에서 팩트를 체크하는 문제로 풀리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 그쵸?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하셨어야 된다. 요거보다 문제풀이 방법 기억해 주시면 첫 번째 본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 두 번째 보기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 세 번째 동그라미 세모가 맞는지 요거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된다. 됐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잠깐 덮어두시고요. 이제 고전시가 들어가겠습니다. 프린트 개념지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고전시가 교재 다 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근데 오늘은 약간 배경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필기하시거나 이럴 게 많을 것 같아서 하나 뽑아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제가 고전시가 기본 뜻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할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일단은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프린트 같이 채워드릴게요. 문학을 보시면, 그러니까 좀 뭐냐면
수능에서 나오는 작품을 보시면 고전 시가가 그러니까 시 파트가 있고요, 소설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가 있고, 나머지는 비문학이죠, 그쵸? 그러니까 문학만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시가 공평한 게 시가 현대시 있고요, 고전시 있어요. 그 다음에 소설도 현대소설 있고요, 그쵸 여러분? 고전소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보통 어떻게 잡냐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적어요. 그리고 풀이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현대시와 고전시를 구별하는 시기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언제가 현대시고 언제가 고전시일까요? 일제강점기죠. 네, 근데 뭐 쉽게 말하면요, 대한민국 이전이에요. 이전이 뭐예요? 고전시예요, 고전시. 그러면 여러분 한국사 필수 세대죠. 제가 이제 역사적 지식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있고요. 자, 이제 하는 거예요. 도연아, 그 다음에 무슨 국가가 있을까? 그때 막 갑자기 막 사만이요 막 이런 거 나면 안 되는데. 아, 그쵸. 제가 원하는 건 그 정도. 삼국시대에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뭐지? 고구려 신라 백제.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요. 자, 영빈아, 누가 짱 먹어요? 신나요. 아, 좋아요, 잘하셨어요. 신라가 짱 먹어요. 신라가 짱 먹고, 제가 지금 후삼국 시대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후삼국 시대 가서 막 견훤이 나오고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 예준아, 그 다음에 후삼국 시대 다음에 누가 나온 줄 알아요? 고려. 아, 완벽해요. 고려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다음에 마지막 어디 나와요? 아, 여러분 잘하셨어요. 요걸로 가봅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셔서 당연히 고조선처럼 이런 시대에 나온 게 뭐냐면 고대 가요예요,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가 수행평가로 시를 적어오거나 소설을 써오라고 하면 뭘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써서 가야 돼요, 학교에. 그쵸? 여러분 아마 거의 다 시 쓰실걸요? 왜요? 짧은 문학이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어요? 약간 모질할 때 더 유리해요. 저도 시 쓸 거예요. 걱정 마세요. 네, 그 소리는 뭐냐면 고대 시기일수록 문학의 작품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잖아요. 저는 해리포터를 쓴 작가가 그 세계관이 머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저는 불가능해요. 제 머리로는 불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토지의 박경리 소설 토지 같은 경우는 46권이거든요. 그 등장인물이 100명이 넘어요. 나는 그 100명을 기억할 수 없어.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대가 지날수록 글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소설이 시보다 적어요.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니까요. 기니까 소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이때부터 생겨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고조선 시대는 그 다음에 고조선 시대에서 고대 가요가 나옵니다. 고대 가요라는 게 뭐 보통은 그냥 짧은 노래예요. 거부가 머리를 내라, 안 내면 너 구워 처먹을 거다. 이딴 얘기들.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오빠 바람났다 이런 제기랄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거나 뭐 그런 거. 그래서 고대 가요가 실제로 남아있는 게 3편밖에 안 되고 그리고 되게 짧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보시면 얘네는 피 터지게 싸우느라고 작품이 별로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항상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안정돼야 시를 쓰던 뭘 하던 하는데 얘네는 맨날 막 전쟁하잖아요. 뭐 근초고 막 나오고 막 한강 이남을 뺏고 말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노래가 없습니다. 작품이 없어요. 있는데 뭐 없다고 하세요. 없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단일 국가만 보통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 시대가 이제 있죠. 신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향가가 있어요. 향가. 그냥 신라 시대 노래예요. 노래. 아직도 지금 노래인 거 보시죠. 고대 가요 향가 노래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거기 뭐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고려가 고려 가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조선 시대부터 뭐 쭉쭉쭉 나오는데 자, 여러분은 이제 문학도가 아니라 평가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내가 고전 시간에 니네한테 내게 해야 되고 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낸다는 건 틀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얘가 어려웠으면 좋겠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약간 꿀안 빨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여러분들 고려말 할 줄 아세요? 아 모르죠. 고려말 못해요. 신라말 할 줄 아세요? 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자 우리나라가 왜냐면 이게 문제를 내려면 글로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단일한 글자가 어느 시기에 생겼어요? 그쵸? 그럼 그 전의 문학,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 이전의 문학들은 노래로 되어 있는데 그 노래를 기존에 일단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한자로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자 필수 세대예요? 아니죠? 그러면 평가원은 너네한테 한자를 필수로 공부하라고 안 했으니까 울면서 만약에 이 작품들을 내고 싶으면 뭘 줘야 돼요? 옆에 해석본을 줘야 돼요. 해석본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안 내요. 왜냐하면 너네가 한글은 한글인데 졸라 어려운 한글로 낸 작품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고대 가요 기록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설본 줘야 돼요. 해설본 주면 너무 쉽죠. 현대시랑 다를 게 뭐예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향과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해설본 줘야 돼요. 싫어요. 고려 가요는 약간 그게 고려 가요 때부터 약간 한글 비슷하게 쓰여져 있는데 얘도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지금 글자로 해독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도 한자라고 보셔야 돼서 그러니까 뭐냐면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까지 문학은 뭐가 안 됩니까? 모두 다 한자로 기록하기 때문에 뭐예요? 해석본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로 출제하려면. 그래서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물론 여러분이 저랑 고1 때부터 배웠으면 저는 아마 시대별로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걸 공부한다? 뭐라 해야 돼?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럼 저는 뭐 해요? 요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부터? 조선의 한글이 창제된 조선 초기부터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다? 조선시대 문학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문학 중에서도 당연히 조선시대 문학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한시, 그 다음에 시조, 그 다음에 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한시는 뭘로 쓴 시냐? 한자로 쓰여진 시입니다. 내고 싶겠습니까? 안 냅니다. 내더라도 썸으로 내요. 주된 문학으로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봐야 되는 건 시조랑 가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네 작품들이 한글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조랑 가사를 볼 건데 근데 일단 시조와 가사를 생각해 보실 때 시조는 세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냥 길이에 따라서 단시조, 세 글들, 세 문장짜리 그 다음에 사설시조, 세 문장 이상짜리 한 5문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게 단시조가 한 3줄짜리고요. 사설시조가 한 5줄짜리고 마지막으로 연시조가 한 15줄짜리거든요. 자, 여러분이 출제하고 싶어요. 출제를 할 때 3줄짜리 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여러분이 시간을 좀 많이 들였으면 좋겠고 시간이 모자랐으면 좋겠고 그냥 항상 악독하게 보세요. 그러면 보통 요거 내죠. 이거 냅니다. 왜요? 보통 15줄, 20줄 이렇게 나오는 걸 내야 여러분이 개고생할 거 아니에요. 아 개꿀 이러면서. 그 다음에 가사는 기본이 20줄이에요. 기본이 20줄이에요. 그러면 거의 뭐 가사는 좋아하죠. 너무 사랑해요. 문제 낼 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거기 보시면 고전시가의 갈래 도대체 뭐가 출제되냐라고 제가 냈잖아요. 그쵸? 거기서 세종 한글 창제 이후 작품만 내는데 근데 길이가 짧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는 게 뭐다? 가사와 연시조만 낸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고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내는 건 조선 이후 작품부터 낸다라는 것까지도 제가 체크 한번 해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학습지는 그냥 읽어보면 뭔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그 밑에 풀이 방법 별별별 볼 건데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중 문제를 낼게요. 교수님이 보낸 카톡을
중요한 거. 자, 두 번째. 자, 몇 번일까요? 맞춰보세요. 1번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고전 시간은 무슨 편견을 갖고 가냐면 이 사람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걸 갖고 갈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클럽에 갔어요. 클럽에 저기 초롱이 남자친구가 갔는데 거기서 두현이를 닮은 애를 본 거야. 근데 그 닮은 남자가 불화를 하고 춤추고 있는 거야. 자, 두현이일까요? 아니요. 아닐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요? 뭐야, 내가 본 눈이 있지만 너무 경악스러워요. 상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상하지 말고. 자, 두현아, 너가 아닐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현이를 잘 아는 지인은 두현이가 그럴 리가 없다. 두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걔는 두현이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냈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은 현대시는요 개성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작가만의 특징은 있지만 작가들을 묶는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970년대는 이렇게 쓰고요, 1980년대 이렇게 쓰고 뭐 이런 거라던가 작가를 묶는 특징이 없거든요. 근데 고전 시간은 작가가 총 보시면 크게 3개로 묶이고요. 다시 세부로 4개로 묶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제를 총 한 12개 안에서 끊는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어디에 속하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일단은 괜찮아. 두현이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내가 뭐 안 하는 건 아니겠지? 어쨌든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사람의 성별을 보실 거예요. 성별이라고 했어요. 자, 두현아 성별을 뭐가 있지? 우리나라에? 남자와 여자. 그쵸. 그때 선생님 성적 차별인데도 호모 이럴 때 뭐 이때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 싶습니다. 나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아쉽게도 여러분의 성별이 궁금하지 않았던 작자 위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찍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규원. 자,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이제 추측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남자. 남자. 님은요? 남자? 저 여자일 것 같기도 한데 몰라요. 근데 아무 이름이나 한 거예요. 그래요? 자, 문제.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우리는 이제 성적 차별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남자. 그쵸. 곽두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여기에 씨 이름이 적혀 있을 때 그걸 보고 대충 파악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렵지 않게 여자 이름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여자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여자 이름을 한 4개만 외우면 돼요. 자,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5만 원권에 누구 있어요? 신사임. 그 사람 한 명, 신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 혹시 4글자 이름 또 아시는 분 있어요? 허신데. 헌한서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허난서. 그 다음에 홍랑.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름 짓는 것은 랑으로 끝나면 개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홍랑, 개랑. 그래요. 홍랑, 개랑. 요렇게 4명을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번째 페이지로 가시면 여자 위에다가 아직 쓰지 마세요. 아직 쓰지 말때 거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이 넷밖에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빠르죠. 이거 아닌 이름은 다 남자인 거예요. 아무리 김꽃분이 막 이래서 남자라고 보셔야 돼요. 아셨죠? 뭐 그런 이름은 없어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여자는 크게 2개로 나뉘어요. 결혼을 한 자와 결혼을 하지 않은 자.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랑으로 끝나는 건 보통 기생 이름이에요. 자, 둘은 결혼을 했고요. 둘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 누가 결혼했을까요? 기혼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쵸. 신사임당 아들이 누구예요? 아세요? 그 1,000원짜리인가? 5,000원짜리인가? 거기 있잖아요. 아들내미가. 그 소리는 신사임당 결혼하셨습니다. 자, 또 누가 결혼했을까요? 헌한 서런 결혼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다 쓰세요. 기혼녀에다가 헌한 서런이랑 그 신사임당 2명을 적어주세요. 거기다가 그 옆에다. 네. 아무데나 뭐 적으세요. 뭐 제가 예쁘게 필기하고 싶으시면 셀 종이 하나 드릴게요. 이따가 아셨죠? 거기다 뭐 다 정리하더라도 오늘은 좀 대충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여러분들 홍랑만 하나 적을게요. 걔랑도 잘 안 나와서 그럼 밑에 미혼녀에다가 걔랑 졸라 유명한 사람을 안 적었다. 아세요? 졸라 유명한 그 트로트 그쵸. 황진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예스 여러분들 지식을 다 동원하세요. 그러면 미혼녀에다가는 홍랑과 황진이 적어주세요. 넷만 외우면 돼요. 네. 그러면 여자 오늘 간단하게 할 건데 여자 그래서 오늘의 여자 기혼녀와 미혼녀의 차이가 있죠. 자, 기혼녀는 여러분의 집에 있잖아요. 누구 있어요? 엄마 있죠. 엄마는 결혼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짐승과 살아요.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없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자,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엄마의 뭐 집집마다 다르면 그냥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다 물어볼까요? 엄마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한탄, 신세 고민, 짜증을 얘기해보세요. 자. 어머니가 온화하신 거예요? 어머 얘기해보세요. 그래도 짜증이 없을 순 없어요. 그냥 최근에 얼굴이랑 얼굴을 물어봐? 아니 최근 얘기랑 그래요. 패스. 엄마 뭐라 그래요? 소시지 반 사람들 꼴보기 서씨 집안 사람들이 꼴보기 싫대요. 그쵸? 어머니 다른 성질이 잘하셨어요. 첫 번째. 저 새끼들. 저희 어머니 그러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이씨 집안 사람들은 다 갈아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제가 내일 저 여러분 어머님들의 열화 같은 상황. 왜 오늘 수업하시? 제가 내려오기 싫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엄마가 언제 오겠다 해서 수업 있다고 안 갈 거라고 했는데 내일도 수업 있냐 그래가지고 차마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쵸. 서씨 집안 사람들 당연히 땡 이러고 우진이 엄마 뭐라 그래? 아빠 아들. 에? 아빠 아들. 아빠 아들. 결국엔 아빠를 디스하시네요. 다음 어머니 뭐라 그래요? 어머니에게 고민, 뭐 짜증, 슬픔 뭐 이런 거. 방좀 치워. 방 좀 치워라. 그렇지. 내가 네 식모냐 이런 거 얘기하시죠. 어머니 뭐라 그래요? 도현이 어머니. 쓰레기 좀 가져. 쓰레기는 뭐라? 좋아요. 예준이 어머니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세요? 엄마 뭐라 그러세요? 빨리 좀 일어나. 빨리 좀 일어나라. 좀 엄마 뭐라 그러세요? 공부 좀 심한 거예요. 좋으시겠네요. 쟤는 없겠지만 있으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혼녀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일단은 항상 나오는 게 일단 남편 개새끼예요. Sorry.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어쨌든 이게 뭐냐면 남편은 개새끼고 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남편의 가족 시월드 개새끼 진짜 족같아 이 얘기를 쓰시죠. 근데 이거 수업 이거 오늘 촬영해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요 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라. 이 둘의 인생. 오늘 이러다가 지금 못 가는 거 아니야? 어쨌든 오늘은 그냥 간단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빠지면 좀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게 신사임당은 일단 집이 잘 살았어. 외갓집이 저희 강릉의 오죽헌인데 집 아직도 졸라 좋아요, 여러분. 집이 졸라 좋고 잘 살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얘 글공부도 시키고 그랬어. 원래 여자 글공부 안 시키잖아. 그랬는데 딱 봤더니 애가 너무 뛰어난 거야. 그래서 아빠가 걱정을 한 거야. 얘가 너무 잘났으니까 남편이 좀 약간 자격지심을 느끼고 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한 거야. 아빠가 거의 뭐 도치맘이야. 도치파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주 못 사는 양반 집안에서 아주 머리가 나쁜 남자를 데리고 온 거야. 너는 그냥 평생 우리 딸의 시다발이만 해라 하고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남자가 성품이 별로였다. 그래가지고 야, 돈 많은 집에 와서 장가 들었으면 개꿀 염소년 잘 살면 되는데 일단은 그 돈 가지고 맨날 저기 샤넬을 사요. 맨날
맨날 저기 뭐 디올 사고 샤넬 사고 맨날 그런 거 입고 좋은 페라리 끌고 술집 다녀요. 술집 다니고 맨날 와서 짱을 막 개소리 하는 거야.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여자애가 글을 왜 적고 있냐면서 맨날 글 찍고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율곡 이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개빡쳐가지고 엄마 아빠 저 쌍놈 아빠 보기 싫다 해서 이제 머리 빡빡 깎고 스님 됐다가 신사임이 울면서 아들 왜냐면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스님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불교 되게 그 격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아들 머리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 밤들이 됐다 이러고 이제 데리고 오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름시름 안 하고 결국 죽으세요. 화병 나가지고. 맨날 쓰는 근데 그런 시 월드가 좋겠어요?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잘했겠어? 그러면 남편을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줬겠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쓰는 게 또 첫 번째 주제가 뭐야? 남편은 개놈 새끼다. 맨날 내 돈 쓰고 술집 가서 놀고 집에 오지를 않고 뭐 이런 얘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저기 시어머니는 맨날 나 와가지고 요리하라 그러고 나 맨날 괴롭히고 저기 시누이는 나 막 자꾸 잔소리하고 이런다. 근데 하나 기억하세요. 근데 남편이 차은우예요. 그럼 뭐야? 보고 싶어. 그래서 항상 나와요. 모르겠어요. 진짜 잘생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중 항상 보면 남편 개새끼인데 근데 그리워요. 언제 오나? 난 안 그리워할 것 같아요. 근데 그리워요. 허난설원도 똑같은 인생이에요. 남편이 개자식이고 저기 맨날 저기 나가서 술 처먹고 놀고 집에 안 와. 근데 미스유.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기혼녀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나이가 좀 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세월이 야속해 이거 쓰는 거예요. 뭐요? 내 얼굴 예뻤는데 늙어버렸어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날 단어를 뭘 아셔야 되냐면 옛날에 예쁜 얼굴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옛날에 예쁜 얼굴을 뭐라고 하느냐? 얼굴이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 젊은이의 특권이 뭐냐? 홍안이에요. 홍안이 뭐냐면 밝아스름한 얼굴이란 뜻이에요. 예쁜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손이 예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옥수라는 말을 써요. 옥수가 옷 같은 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홍안, 옥수 이런 말이 나오면 내 얼굴 예뻤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막 뭐뭐였는데 블라블라블라 됐구나 이러면 뒤에는 뭐야? 좋댔다 이 뜻으로 쓰시면 돼요. 여기도 되게 단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안 알려드려요. 그리고 사자성어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거 하나 알려드리면 면목가중 이런 거 나와요. 면목가중 이게 얼굴이 좋댔다 이 뜻인데 여러분 뭐 제가 고급지게 말한다고 해서 잘 안 외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문장 구조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홍안이나 옥수였는데 뭐뭐 됐구나 이러면 그거 뭐라고요? 좋댔다 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거 뭐야? 세월이 야속해 이 얘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혼녀 주제는 딱 이거예요. 모든 시가 이거예요. 모든 시가 남편은 짱놈의 새끼고 시어머니는 못 갖고 그리고 나는 뭐예요? 얼굴이 지금 이렇게 변해버렸고 쭈그렁 방태기가 됐고 뭐 이런 얘기. 그쵸? 네. 어머님들이 시 쓰시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 사실 말도 안 돼. 내가 뭐야 막 빨래해 청소해 이것도 보통 여기에 들어가죠. 이해시키기. 자식도 싫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그쵸? 자, 여러분 미혼녀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왜요? 일단 예뻐요. 지금 예뻐요. 미혼녀는 지금 예쁘고 그 다음에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빠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 언제 와? 이겁니다. 주제가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 제가 이거 이렇게 해요. 됐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두 개다. 그 다음에 쓰고 계세요? 다 쓰신 분들은 1페이지 펴시고 1페이지에 고전시가 기본 뜻 이해하기에 제가 EX 예시해놓고 이거 너가 무슨 뜻인지 한번 써봐라 했잖아요. 한번 써보고 계세요? 제가 지금 교재도 있고요. 교재가 좀 부끄러워서
됐죠? 여러분 그거 지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면 고전 씨가 어쨌든 제가 프리방법 하고 나서 이걸 이따 집어드리면 안 되겠지? 잠시만요. 한꺼번에 나왔어. 그래서 지금 제가 고전 씨가 개념 노트의 기본 뜻 이야기라고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고전 씨가 이제 문제 풀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고전 시어를 잘 모릅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전 시어 같은 경우는 한글로 쓰여지긴 하지만 초기 한글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워요. 맞잖아요? 근데 이해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써놨죠. 고전 시어는 기본적으로 끊어적기가 아니라 이어적기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유치원생이 된 마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마음으로 그 첫 번째를 써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전 시어는 받침을 뒤로 넘겨서 쓰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의 정답이 뭐예요? 밥을 먹으니 기분이 좋다 라는 문장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실 때는요 그냥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게 의미 파악에 좋아요. 그래서 소리내서 한번 제가 이거 이따가 10분 뒤에 찝어드릴게요. 한번 바로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찝는 게 안 되네요. 뒤에 좀 놔주세요. 행운이시네요. 찝은 거 없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인데 잘 보세요. 제가 찝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게 없었네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문제를 풀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작품 풀라고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재 어디를 보시냐? 문제지를 이렇게 펼치시면 거기에 지금 목차 보이시죠? 목차. 차례 고전시가 갈래 잡고 바로 가기라는 거 보이세요? 거기 보시면 제가 말한 대로 돼 있어요. 향가, 한시, 고려가요, 악장, 시조, 연시조, 가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배우면 된다고? 연시조랑 가사만 하면 된다고. 그죠? 그러면 거의 지금 꽤 많은 작품이 빠지죠. 그쵸?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한번 봐봐. 저기 여자 누구 있나 한번 가서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기 연시조라고 되어 있는 거에 안민영 이딴 식으로 나오잖아. 근데 민영이가 남자라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아는 여자는 딱 누구밖에 없어야 돼. 4명밖에 없어야 돼. 4명밖에 없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들은 없는 거예요. 근데 59번 한번 봐봐요. 59번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세요? 59라고 돼 있는 거? 거기 보이세요? 거기에 누구 있어요? 계랑이 있잖아요. 계랑이 찾았어요. 계랑이? 우리 한번 계랑이 보러 갈까요? 근데 계랑이니까 문제 나올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59페이지 한번 가서 봐봐. 계랑이. 우리 계랑이 봐야지. 계랑이는 뭐 한다 했어? 오빠 보고 싶어. 오빠 어디가? 이것만 얘기한다 했잖아. 그치? 59페이지. 59페이지? 59페이지 맞아요? 잠깐만. 계랑이 좀. 나만 못 찾니? 59페이지에? 계랑이 좀 찾아줘 얘들아. 나 모르겠지? 59회매. 페이지 수가 잘못됐나? 아, 제가 찾았어요. 45페이지에 있어요. 45페이지. 45페이지에 가보시면 계랑의 시조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짧은 시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계랑의 시조 중에 졸라 긴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일부러 주제만 설명한 건데
가 보세요. 가에서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오빠 사랑해 언제 와?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얘네가 보통 행복하면 시를 잘 안 써요. 왜냐면 여자가 행복하면 연애를 해. 연애를 하고 행복하면 보통 잘 안 쓰다가 보통 이별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나 물어보죠. 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한자를 아셔야 되고 한자는 마법천자문 한 5권까지만 읽고 오시면 돼요. 마법천자문 한 5권까지만. 화가 무슨 화가 있을까? 그 다음에 불화. 근데 보통 어지간하면 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꽃. 그 다음에 우가 뭐가 있을까? 우. 그치? 좋아요. 꽃비가 흩뿌릴 쟤는 모르겠지만 흩뿌릴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인 거야.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알아야 돼요. 화가 나왔으니까 계절적 배경이 나왔구나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뭐야? 내가 진짜 오빠 언제 와? 왜요? 이별했거든. 그치? 그 다음에 추풍 낙엽. 근데 낙엽은 니들이 아는 낙엽이 맞고 추가 무슨 추? 추. 그치? 가을추의 풍은 바람풍. 됐어요? 이런 기본 한자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거야. 그냥 한글만 보고 알면 되는 거야. 추는 가을추, 풍은 바람풍.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 초딩 때에서 마법천자 보셔 바람풍 이러면서 놀았는데 여러분 다들 서로 안 친하시죠? 친하면 그러고 놀면 되는데 바람풍 하면 막을 땅 막 이러면서 놀면 되는데 안 하실 거죠? 어쨌든 추풍 낙엽에 뭐예요? 우리 오빠랑 나랑 언제 헤어진 거야? 언제 이별한 거야? 봄에 헤어진 거야. 그치? 근데 슈발 언제 나를 생각하냐는 거야? 추풍 가을인데 우리 오빠 지금 온 거야 안 온 거야? 그럼 버려야지. 딴나 몰라. 답답해 죽겠어. 어쨌든 뭐야? 추풍 낙엽 뭐야? 가을인데 저도가 뭐야? 지도 날 생각하냐? 그죠? 천리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다. 미친 여자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빠 사랑해 언제 와? 이게 주제의 전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자들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지금 진짜 주제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거기에 첫 번째 남자들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남자들 작품이 야마야마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설명까지 하고 쉬면 졸라 길기 때문에 지금 쉬겠습니다. 지금 23분이거든요. 35분까지 쉴게요. 12분 쉴게요. 이해되시죠? 화장실 가실 분 가시고 뭐 드실 분 드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찝어드릴게요. 다시 주세요. 이름 뭐 쓴 거 없죠? 뭔가 쓴 거 없으면 찝어드릴게요. 찝어드렸어요? 두현이 줘요. 찝어도 줄게요. 이렇게. 감사. 35분까지 쉬어요. 저는 이거 찝어볼게요. 35분까지. 쉬세요.